안녕하세요. 오늘은 라마 모델 사용자를 위한 흥미로운 도구, 메타라마의 라마 프롬프트 옵스 파이썬 패키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 이 패키지의 GitHub 문서들인데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과정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 도구는 라마 모델에 맞는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최적화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오늘 이 도구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주요 기능, 기본적인 사용법, 그리고 실제 활용 사례까지 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목표는 명확하네요. 이 라마 프롬프트 옵스가 당신의 LLM 워크플로우, 특히 라마 모델을 사용할 때 겪게 되는 그 프롬프트 최적화의 어려움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럼 먼저 라마 프롬프트 옵스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도구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간단히 말해서 라마 모델에서 최상의 성능을 내도록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조정하고 생성해주는 그런 파이썬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LLM에서 잘 작동하던 프롬프트를 가지고 있다면 이 도구를 사용해서 라마 모델 환경에서도 효과적이도록 변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형식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최적화까지 해준다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계속 조정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프롬프트를 일일이 수정하며 테스트하는 그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시행착오 과정을 없애준다는 것이죠. 문서에서도 이걸 No more trial and error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시간 낭비를 줄여준다. 맞습니다. 또 템플릿 기반으로 최적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fast optimization, 즉 몇 분 만에 최적화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진 실제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데이터 driven improvements, 특정 작업에 더욱 적합한 그런 데이터 기반의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 정말 강력합니다. 프롬프트 튜닝이 약간 예술의 영역에서 자동화된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느낌이랄까요? 오, 자동화된 과학이라니 흥미롭네요. 그럼 실제로 사용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사용법이 혹시 복잡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기본적인 워크플로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단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 프롬프트에서 시작하고요. 네, 기준 프롬프트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최적화의 기준이 될 평가용 데이터셋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 질문과 정답상으로 이루어진 제이슨 형식이죠. 평가형 데이터셋, 제이슨 형식. 네. 데이터가 준비되면 어떤 모델을 쓰고 데이터는 어디에 있는지 등을 알려주는 예멜 설정 파일을 작성합니다. 예멜 설정 파일이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터미널에서 라마 프롬프트 옵스 migrate라는 명령어를 딱 실행하면 최적화된 프롬프트와 성능 비교 결과가 result라는 폴더에 저장됩니다. 간단하죠? 네, 들어보니 단계는 명확하네요. 역시 데이터 준비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그 표준 제이슨 형식 외에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그땐 어떻게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표준 형식인 질문 답변 쌍의 제이슨 리스트, question, answer, 형태라면 내장된 스탠다드 제이슨 어댑터가 알아서 잘 처리해줍니다. 하지만 데이터 구조가 더 복잡하거나 뭔가 별도의 전처리가 필요하다면 데이터 어댑터라는 기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사용자 정의 어댑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들 수도 있군요. 네, 어댑트 메서드 안에서 여러분의 데이터를 도구가 이해할 수 있는 표준 형식 inputs, inputs, outputs, outputs, metadata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유연성이 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뿐만 아니라 평가 방식도 작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단순 텍스트 일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평가 지표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정확히 일치하는지 보는 익섹트 매치나 제이슨 구조까지 비교하는 스탠다드 제이슨 매트릭 같은 것들이 제공되는데요. 네네.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면 매트릭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해서 완전히 새로운 평가 로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벨루에이트 메소드 안에 여러분의 작업에 맞는 고유한 평가 기준을 프로그래밍하는 거죠. 와,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상당히 강력하네요. 그럼 실제로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이 도구를 사용하고 있나요? 구체적인 적용 사례가 궁금합니다. 네, 문서에 소개된 예시 중에 두 가지가 인상적인데요.
하나는 고객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분석해서 적절한 부서를 분류하는 Facility Support Analyzer 작업입니다. 아, 고객 서비스 분류요? 네, 다른 하나는 여러 정보 조각을 종합해야 답할 수 있는 복잡한 질문, 소위 멀티옵 QA 문제라고 하죠. 그 핫폿 QA 데이터셋에 대한 프롬프트 최적화 사례입니다. 이런 예시를 통해 분류 문제든 아니면 복잡한 추론 문제든 다양한 실제 LLM 적용 시나리오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라마 모델의 특화된 최적화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까 라마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들을 하는 건가요? 네, 라마 전략을 선택하면 우선 라마 모델에 학습된 특유의 형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시문과 사용자 입력을 /INST 태그로 감싸는 형태, 이런 걸로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아, 형식 맞춤. 네, 그뿐만 아니라 설정 파일에 명시된 작업 유형, 그러니까 뭐 분류라든지 생성, 요약 같은 것에 따라 효과적인 지시문 스타일을 추천하고 적용하는 그런 최적화 단계를 거칩니다. 내부적으로는 여러 개의 작은 처리 단계, 이걸 프롬프트 프로세서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들이 마치 조립 라인처럼 순서대로 프롬프트를 가공하는 책임 연쇄 패턴, 체인 오브 리스폰시빌리티를 사용해서 이런 복합적인 최적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와, 들어보니 라마 프롬프트 옵스는 단순히 프롬프트를 변환하는 것을 넘어서 라마 모델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최적화 과정을 자동화하고 또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해주는 상당히 실용적인 도구인 것 같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해주면서도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는 점이 개발자분들께 정말 매력적이겠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라마 모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과정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죠. 기존 프롬프트를 라마에 맞게 변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 데이터를 통해 성능을 검증하고 개선하는 전체 과정을 다 지원하니까요. 또 확장 가능한 구조 덕분에 앞으로 더 다양한 LLM 작업에 적용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LLM 기반 서비스나 연구 워크플로우에 라마 프롬프트 옵스와 같은 자동 프롬프트 최적화 도구를 도입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을까요? 반대로 이러한 자동화 도구를 적용하면서 마주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기술적 혹은 운영상의 도전 과제는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